산중잡곡입니다. 그 노래방 있잖아. 요새는 코인 노래방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냥 노래방을 더 많이 갔어. 그래서 1시간에 일단 8,000원. 이제 또 크루가 있거든. 중간 기말 같은 거 끝나면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노래를 열심히 막 해. 빅뱅, 21, 막 이런 거 막 불러. 그러면 절대 1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8,000원의 값어치란 이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몇 명이 갔는데 8,000원으로 지금 몇 시간을 즐기고 나온지 모르겠어. 우리 사장님께서 뒤에 손님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끝까지, 손님 올 때까지 막 넣어주시는 거야. 서비스를 30분, 20분, 10분, 10분, 10분. 막 그래서 더 부르고 싶잖아? 그러면은 막 나가서 정찰도 해요. 뭐 이렇게 막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사람 있나 없나 막 이런 거 막 정찰하고 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약간 송미인곡 말 맞다나 적은 덧 역지나요. 그러니까 현실화됩니다. 기운이 다 빠져.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집에 와서 딥슬립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안 나와. 목소리도 잃었어.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수화하는 거야. 이따가 자판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코인 노래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코인 노래방에 가면 그냥 노래방에서 안 하던 거를 막 해. 나는 간주가 그런지 몰랐잖아. 간주도 듣고요. 전주도 듣고요. 2절도 듣고요. 다 돈이잖아. 이 한 곡 한 곡이 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인 노래방에 가면 일단 내가 실컷 막 적은 덧 역지나요까지는 안 돼.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나오면 아, 저거 부를 걸. 아, 저걸 안 불렀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즉, 여흥이 남아요. 여러분, 우리 지수전가라고 23학년도 수능에 김득연의 지수전가 이렇게 나왔던 걸 기억하신다면 이 지금 산중잡곡은 김득연 아저씨가 지수전가를 불렀는데도 아, 이거 부를 걸. 아, 이것도 넣을 걸. 아, 이거 부를 걸 하는 거를 20년 동안 쌓은 거야. 그래서 이게 53수나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자리에서 쓴 게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1피리지로 53수에서 딱 발표한 게 아니라 2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차곡차곡 불러서 쌓아놓은 거를 갖다가 묶어서 왜냐면 여러 가지가 이제 잡스럽게 묶였으니까 잡곡, 이렇게 산중잡곡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중잡곡이 사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도 크게 봤을 때는 산중 생활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산중에 살면 벼슬살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슬프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대보로서의 가장 제1의 가치는 나아가서 벼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저씨는 여기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 그게 일수에 나옵니다. 자, 일수를 보면 와룡산 아래에 밤무당을 짓는데 그 밤무당은 연못이죠. 지수전가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잖아. 거울 같다고. 뭐가? 연못이. 그러면 연못이 거울 같으니까 뭘 비춰야 되겠네. 그렇지. 산 그림자를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산 그림자를 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이거를 경영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산 그림자가 아름다운 거 뭐죠 뭐 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건 좀 그래요. 왜냐면 사실은 산이 그냥 산이 아니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이야. 그 김득연의 아버지 있죠. 김원기. 요 아버지가 묻혀 있는 산이거든. 그러면 아버지의 묘소를 비춘다라는 이 표현은 그렇게 아버지가 그리워요가 아니야.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뜻을 내가 잇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굉장한 표현인 거지. 그럼 아버지가 갖고 있는 뜻이 뭐였는지부터 알아야 되겠네. 그죠? 자, 김득연은 지금 여기서 뭘 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그 아버지 뜻이 있는다며 그 뭘 하는 거냐. 이 동네를 꽉 잡는 거야. 동네를 주름 잡는 거야. 근데 주먹으로 주름 잡는 게 아니라 계회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씨예요. 동네 정씨. 그러면 동네 정씨 문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이고 제지 사족 이렇게 막 모이고 그러면 이 친족들이 모인다라고 하면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혈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뿐더러 여기서 다 같이 공부를 만약에 한다면 그보다 더 시너지가 나는 스터디 그룹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 지역사회에
그 아름다움을 펼칠 수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야. 그거를 아버지가 했었어. 광산 김씨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었어. 근데 그게 임진왜란 당연히 그건 더 못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아버지 뜻을 되살려서 우리 광산 김씨 한번 모여볼까?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광산 김씨도 모일 뿐더러 그 뜻이 맞는 친구들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막 시도 지을 수도 있겠고요. 아, 나라가 말세야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고요. 그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모임을 주도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반모당을 새롭게 열었다. 지수정가를 건립하였다. 지수정을 건립하였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연못이니까 연못에 물이 그냥 고여만 있으면 썩을 거예요. 활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있고요.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맑은 물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어? 소나무가 있어. 소나무에 바람이 불어. 만약에 다른 나무야. 그러면 화렵수는 바람 불 때 차차차차 소리가 나잖아. 근데 소나무는 바람 불 때 시시 소리가 나겠죠. 그 솔잎파리가 되게 가늘잖아. 마치 뭐처럼? 검은고 요처럼. 그러니까 검은고 타는 소리처럼 소나무 잎에 부는 그 솔바람 소리가 좋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검은고를 와서 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소나무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았다. 계속 똑같은 표현이네. 지금 1, 2, 3수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는 보이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나는 한가히 앉아서 또 즐기고 있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이 김두견 아저씨는 지금 이 즐기는 삶이 벼슬을 하고 와서 귀거래해서 즐기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평생 즐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스터디 그룹의 장이라고 한다면 이 팀플의 장은 사실 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과거를 급제해가지고 좀 멋지게, 멋들어지게 그냥 한 가닥 하고 왔든지 뭐든지 해야지만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61세? 62세? 요 정도 때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합니다. 이제 몇 수를 한 거야. 그지? 어쨌든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 급제 안 하고 계속 N수생, 장수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뭐 한두 해 정도의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몇십 년이 쌓여버린다면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0대가 들어서야 과거 시험에 급제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선조 때 실제로 김두견을 조정으로 부르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어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부르려고 했었어요. 원래 한국인은 3, 4번 권하는 거거든. 근데 김두견이 3번이나 거절한 거야. 아, 안 갑니다. 아, 안 갑니다. 근데 김두견 입장에서 생각해봐. 아, 남들은 소년급제 해가지고 10대 때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기는 60살 넘어가지고 지금 들어가면은 조직 생활에 적응할 수가 있겠냐고. 그잖아요? 이 사회생활, 조직생활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쌓아 나갔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요 동네에서 자기가 지금 주름 잡고 산 세월이 얼만데 이거를 버리고 어딜 가. 그래서 벼슬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한가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늙어도 막대 짚고 지팡이 짚고 병들어도 눕지 않아서 소나무 아래에 두루 걸어서 못 위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못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연못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묻노라. 이 어떤 하랍이요? 아, 나도 뭘로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자문자답식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 어떤 하랍인지 얘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왜냐면 요 동네에서 사실 잘 살았을 겁니다만 내가 이렇게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잘 자시고 있다 이러면은 사실 좀 곤란하거든요. 되게 소박하고 안빈낙도 그리고 안분지족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라는 식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샘 길어서 물 마시고 뭐 산채 같은 거 뜯어서 먹고 고사리 뜯어서 먹고 기장밥, 산채, 죽 이런 거 먹고 삽니다. 나 얼마나 소박해요. 이게 다 나의 만족이고 나의 분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배가 고프면 그냥 이 바구니 이런 밥을 먹고 내가 만약에 목이 마르면 표주박, 물, 단사표음이죠. 그 자체를 하니까 이게 즐겁습니다라고 이렇게 오수육수가 연결되네요. 그 북이라는 것은 사실 뜬구름 같은 거거든. 이때는 17세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조정에 가면은 광해군이 막 인목대비 폐위하고 영창대군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상이 말세야, 말세. 이 말세에 이 뜬구름 같은 부귀는 부러워할 줄이 사실은 없겠지.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없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소리적 표현을 보면서 계속해서 산중에는 백운이 있고요. 산에는 녹수가 있다. 그 뜬구름 같은 부귀는 부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한가하게 일신이 있으니까 만사가 무심해. 똑같은 표현이죠. 아니 만사가 무심하고 나는 부귀도 부럽지 않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나고요. 푸릇푸릇하니까요. 이게 비단 같은 빨간색, 노란색 막 이렇게 가을에 단풍이 되잖아. 그래서 금수추산에 빨간 달이 너무 좋아. 그 나는 겨울에는 백설창송이야. 아우 말해 뭐해. 아유 말해 뭐해. 두 번 말하면 입 아프지. 그러면 직접적으로 계절을 언급할 때도 있고요. 이거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 맞죠? 근데 간접적으로 계절을 언급할 때도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입니다. 뭐 백설이라든지 서리라든지 가랑비라든지 혹은 그 계절에만 나오는 동물도 있어. 식물도 있어. 그런 동식물을 언급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 그런 걸 보고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른 시를 볼 때. 그러면 생애는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사실 되게 금방 끝나요. 여러분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 우리 사실 살아봤자 100년을 살면 많이 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몇 터럭 안 되는 백발. 내 마음은 한 폭의 청산. 표현 죽인다, 그죠? 이 자연의 설월풍화에 내가 사시사철 이 흥을 다 가졌다. 와, 그러면 이 머리는 하얗지만 이 마음은 청춘인 이 할아버지가 이 설월풍화에 흥 다 가졌으니까 이거만큼 즐거운 일이 없을 거예요. 늙어서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산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소나무, 국화, 원숭이, 학이에요. 원숭이를 키웠나요? 이게 아니야. 이 원숭이를 키운 게 아니라 원학이라는 것은 그냥 클리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자연에 있는 동물들, 뭐 동산 같은 것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약간 동숲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꾸미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꾸몄다. 그런 것들이 나를 반긴다.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 나기망우하리라. 여러분, 나기망우는 이 시의 주제예요. 낙자를 보면 아실 거야. 즐거울 낙이잖아. 그치? 망우는 뭐야? 그 우리 한자식 표현, 중국어, 우리 한문식 표현은 뭐냐면 서술어가 앞에 나와요. 망은 그 망각할 때 망이야. 잊는다야. 우환을 잊는다. 그러면 이는 뭐냐면 진짜 그리고야. 내가 즐거움을 누릴 거야. 뭐 하면서? 망우하면서, 우환을 잊으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이니까 이 딱 한 줄만 기억하셔도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끝까지 보긴 하자. 왜냐면 그 중간중간마다 정말 번뜩이는 구절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 진짜 여기는 출제될 만하다 하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 여기.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 지금. 봐봐. 아이 와룡산이었잖아. 와룡산에 봄비가 개니까 고사리가 살쪘다. 고사리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돌베개에 송풍이 부니까. 돌베개가 뭐예요? 그걸 깎았나가 아니라 그냥 돌을 베면 돌베개지. 그치? 그래서 송풍이 부니까 잠이 절로 깬다. 아까부터 이 아저씨는 송풍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송풍이 절로 부니까 잠을 딱 깨. 원래 자다 깨면 나만 그런가? 난 자다 깨면은 눈 뜨자마자 배고프거든. 이거 배고파. 아이야, 갱무로 달려라. 그러니까 국물 달여라. 나 친구 기다려야 되는데 아우 못 기다리겠다. 아우 배고파. 이제 열심히 자고 일어나서는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났나 봐. 아우 배고파. 그 계회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계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이제 자 이렇게 좋은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말씀 하는 이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솔길을 내가 손수 쓸었어. 야, 이거 굉장한 표현이거든. 아까 아이야, 국물 달여와라. 이러면 되는 걸 갖다가 내가 손수 쓸었어. 그러면은 이 산 중에 사실 산이니까 구름이 끼면은 이제 멋들어지잖아요. 근데 저 구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봐봐. 무심한 배군은 쓸수록 다시 난다. 이렇게 쓸어도 배군이 다시 낀다. 아우 배군아, 이런 동문을 잠그지 마. 친구들이 못 오잖아. 올 길 모르잖아. 그러니까 잠그지 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누구? 허옇게 센 늙은 사람이 솔 아래에 비껴서 있으니까
뭐가 똑똑 떨어지냐면 솔방울이 똑똑 떨어져. 툭. 송자. 툭. 툭. 정확하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굉장히 지금 느낌 있다. 자, 이 도원이, 그러니까 무릉도원이죠. 여러분 무릉도원 가본 적 있어? 그 무릉도원은 우리가 가본 적이 사실은 없어야지만 마땅해. 그지? 무릉도원은 실제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여기가 무릉도원 같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가봐서 무릉도원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상상 속에 관념적으로 이상적인 그런 이상향을 갖다가 야, 무릉도원 같다 함으로써 이렇게 좋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른 얘기긴 한데 뭐 머리 감으면서 물온도 어떠세요? 무릉도원이네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한다 하잖아. 어쨌든 홍아가 만동하니까 아유 여기가 무릉도원이야. 이 몸이 누구? 아까 이 어떤 하람이요? 나도 뭘로? 아니 이 몸이 어떤 무릉도원, 무릉인 이러고 있어요. 이제 본인 스스로 답을 하고 있어요. 상산 늙은 할아비가 채지가를 불렀어. 무릉도원이랑 똑같은 말이야. 상산의 늙은 할아버지가 채지가를 부르면서 무릉도원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 근데 지금 1000년이 지났는데 또 반복되고 있어. 옛날에 즐기던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 왜냐? 나도 지금 상산동 내려와서 지국구이 돌아들어서 송월지대에 센 할아비고 조금 있다가 채지하러 갈 거거든. 아이씨,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다. 그죠? 나는 이제 산하천에 귀를 씻어. 여러분, 이 표현 뭐야? 이거 모르면 수능 볼 준비가 안 된 거지. 그죠? 귀 씻는 고사. 너무 유명한 고사 있었죠? 뭐요? 소부허유 고사. 그러면 무슨 소리를 씻는 거야? 속세의 더러운 소리를 씻는 거야. 그래서 인간사를 누가 들으리요? 그지? 가반송을 아까부터 계속 꽂혀 있는 게 소나무잖아. 그 소나무를 벗삼으니까 세한 심사를 내어놓으라. 소나무의 마음이 세한의 마음이죠. 세한이 뭔데요? 추위를 견디는 마음이요. 원래 이 소나무라는 것은 세한 고절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고절은 외로운 절개 혹은 높은 절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추위를 견디는 이 세한의 마음을 나는 안다. 이 소나무 난 안다. 나는 이 공부나 하고 살리라. 뭐 하지 않고 인간사를 모르고 살리라. 이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어리다 어려. 이게 어린 게 나이가 적다가 아니라 어리석다인 거죠. 어리석어. 살 줄만 알고 죽을 줄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를 해야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다 두고두고 먹을 줄을 몰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인생의 가르침이 지혜가 담겨있는 표현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죽을 거를 생각하고 살지 않고 그냥 살래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쌓일 것만 생각하고 아등바등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의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뭐 그렇게 사니. 내 산중에 병든 이 몸이 내 혼자 한가하게 이렇게 사는데 나는 니들처럼 그렇게 안 산다. 나는 지금 사생기한 죽고 살고 배고프고 춥고 하는 거를 다 그냥 하늘에 맡겨둔다. 나 그냥 가볍게 그냥 주어진 대로 살리라 이러고 있어요. 주어진 게 좋잖아 지금. 어쨌든 주어진 게 좋아요. 이 평생의 값없이 내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자연이야. 그지? 뭐 하지 않고 아등바등 막 그냥 그렇게 살지 않고 이 빈천 내가 가볍게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막 쌓아둔 셈은 아닐 거예요. 그치? 그래서 빈천 같은 것을 보내려고 하니까 누가 받겠어? 얘들아, 너 빈천 받을래? 미쳤냐고요. 그럼 누가 안 받을 거야. 너 부귀 원하지. 그치? 근데 부귀를 원한다고 돈이 따라오진 않아요. 그거야. 보내지도 청치도 마루 내 분대로 하리라. 그치? 공명도 잊어버려. 그리고 저마다 공명을 따르는 사람도 많아. 다툴 사람이 많아. 나는 그냥 안 할란다. 부귀는 더욱 많아할 거야. 그냥 시름만 쌓일 뿐이야. 그지? 원래 그래요. 아마도 이내 빈천은 즐거워. 한가하고 빈천 있는 게 즐거워. 그러니까 나는 빈천은 누구한테 보내지도 않을 거고 공명을 원하지도 않을 거고 부귀를 원하지도 않을 거야. 그건 니들이나 해. 니들이나 아등바등 그렇게 살지? 아유 어리석다 하는 게 지금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본성이 나는 이렇게 무식해. 이거 좀 겸양의 표현이죠. 무식해. 아무 일도 몰라. 동서도 모르고 남북도 몰라.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대로 살래. 빈천도 그냥 내 분수인 걸로 살래. 근데 100년은 36,000일이야. 36,000일이나 되네. 진짜 그러네. 이 앞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한번 세보자. 여러분도 만약에 100년을 산다고 해요. 그러면은 앞에 얼마나 남았는지 그 나이를 세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세보는 거야. 이게 사실은 하루하루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이거 셀 겨를이 어딨냐? 여러분, 그치. 저는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는 항상 세긴 해요. 그치? 바쁘게 살면서도 세긴 합니다만, 이건 특수 케이스고, 지금 100년이 36,000일인데 얼마나 남았는지 세는 사람은 진짜 하는 일 없이 한가하니까 세는 거잖아. 이 앞에 얼마나 남았는지 세보니까. 이렇게 또 언제 고쳐서 놀까? 여기 뒤에 2구는 안 보여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뒤에는 잘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모레 놀고 매일매일 놀이라. 노는 게 제일 좋아. 그치? 뽀로로 정신. 지금 득연이는 흥이 많은 아이구나. 그래서 우리 뽀로로 정신을 갖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일을 여러분 여기부터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지점. 왜냐하면 이 심 안에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잘 봐봐. 인간의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 옥황상제께 얘기해 볼 거야. 옥황상제께서 100년 이 삶이 아까 전에 100년 며칠 몇 개 세고 있었잖아. 세보니까 아니 원래 그래요. 내가 시험 같은 거 볼 때 괜히 그냥 온갖 신을 다 막 부르잖아. 제발 하느님, 제발 부처님, 제발 알라신 막 이러면서 부르잖아. 그거야. 내가 100년을 세보니까 지금 며칠 안 남은 것 같단 말이지.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원래 이게 자각이 안 되다가 갑자기 내가 남은 여생을 자각하는 거잖아. 약간 그런 거죠. 제 지금 그 여생이 얼마나 남았나요? 3, 2, 1 이런 느낌인 거지. 그 미국 유머 있어요. 미국 병원 유머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상제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 100년에 지금 앞에 남은 길이 얼마나 남았나요? 저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늙지도 않고요. 청춘을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좀 불쌍하다. 근데 사람은 다 늙는 게 도리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너 그냥 딱 첫 100년을 줄게. 요 정도는 살아봐라. 100년은 즐겨봐라.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나 10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진짜 많은 줄 알았거든? 근데 나 진짜 60년을 다 지낸 후에 또 2회를 지냈대. 우리 아빠보다 어려, 지금. 근데 어쨌든 60년을 다 지낸 후에 2회를 지냈대. 뭐 조선시대니까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올해 나이가 6학년 2반이에요. 오늘 봄을 보니까 또 한 해가 왔어. 매일에 만약에 또 한 해, 또 한 해, 또 한 해 하면은 1100년 뭔 소리야? 여러분 잘 들어봐. 이게 이 할아버지가 이 아저씨가 진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만약에 하루를 1년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1100살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인터스텔라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지? 어쨌든 이 발상의 전환이 기가 막히는 지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놀던 친구들을 이제 62세가 되어서 손꼽아 헤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언제 우리 할머니께서 수첩을 정리하시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수첩을 펜을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쓰는 게 아니야. 쭉 이렇게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뭐 하세요? 이랬어. 뭐 하세요? 그랬더니 갔어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갔으니까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으니까 지운다 이거잖아. 그 얘기야. 내 놀던 번님네들을 손꼽아서 헤어보니까 수십 년 동안에 벗이 없어. 반이나 없어. 우리는 살아있을 때 매일 놀자. 야, 나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살 날 생각하면서 몇 날 안 남았으니까 너무 슬퍼. 그럼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라 이 남은 날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자. 이러고 있는 정신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봐봐. 어릴 때는 자라나고 싶어.
여러분 빨리 지금 성인 돼가지고 놀고 싶은 거 많지. 대학 생활 너무 즐거워. 잘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그래서 이 잘하고 싶었더니 잘하고 나서는 늙는 게 서러워. 내가 늙을 줄 알았으면 잘하지나 말을 것을. 아마도 못 젊은 인생 아니 놀고 어떠하리. 기승전 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삼가 아래옵니다. 이런 표현이야. 즉 조선시대 공문서요. 이 아저씨가 과거급제를 했긴 했습니다만 아까 전에 벼슬살이를 하지는 않았다고 했었지. 근데 재미삼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조선 공문서에서 쓰던 표현을 그대로 따와서 쓴 거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배경 자체가 혼자 쓰고 나 잘 썼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쓰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흥이 나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겠어? 삼가 아래옵니다. 누구? 옥황상제께 이렇게 나와야지만 당연하지. 옥황상제께 아래옵니다. 유령이 노던데 취향이 뭔 소리야? 유령이란 사람이 진짜 그 고스트 유령이 아니라 유령이라는 사람이 취향에 놀았어. 취향이라는 곳에서 놀았어. 근데 그 취향이라는 곳이 지금 세상에 없어졌단 말이야. 근데 그곳을 싸우지 않게끔 나한테 주세요. 지금 제가 등기 칠라니까 주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제 땅 할래요. 저 주시면 안 돼요? 나 이런 사람인데요? 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상제께서 말씀하셔야 되겠지. 야, 있잖아. 그거 도연명도 못했어. 야, 이태백도 못했어. 이태백도 못했어. 걔네도 등기 못 친 땅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주니? 천하의 공물을 그냥 세상을 즐겨. 그냥 세상을 즐겨. 이러고 있어요. 되게 좋은 편이죠. 그래서 재밌는 편이죠. 그래서 같이 술 마시고 그냥 놀아라. 재밌게 놀아라. 자, 그리고 이제 조금 겸손한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세간에, 이 세상에, 민망한 게. 내가 지금 시상이 잘 안 떠올라요. 원래 이제 시상이 영감이 샘솟듯 올라야지만 설, 월, 풍화를 봤을 때, 이 눈은 어떻고, 달, 바람, 이 꽃.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이 막 샘솟아야지만 되는데, 이 자연물을 봐도 내가 참 민망하게 대접하기가 어려워요. 시상이 안 떠올라요. 영감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장력, 요런 그 실력, 글짓기 실력, 이런 것들 좀 주세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옥황상제한테 문장 실력 좀 주세요. 글감 같은 것 좀 주세요. 이러고 있어. 근데 원래 여러분, 이런 거 그 짤로 보신 적 있을지 몰라도 제가 옛날에 본 짤인데 악마랑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든 할게요. 진짜 무엇이든 할게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악마가 무엇이든? 네, 뭐든. 그럼 공부해.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거. 그럼 봐봐. 제가 지금 뭐든 할게요. 근데 얘는 지금 뭐든 할 겨도 없었다. 좋은 문장 실력이랑 글감 좀 주세요. 그럼 뭐가 나와야지만 되겠어? 그럼 공부해. 그럼 공부해. 야, 상제께서 얘기하시는 거야. 상제께서. 야, 고문서 많아. 너 원래 우리 시경이라는 것이 거의 그냥 시집기 바이블이거든? 근데 시경이 300편이에요. 그래서 시경 300편 이렇게 하는 거야. 300편. 그리고 이두시도 있고, 이게 뭐냐면, 이태백이랑 두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태백 시도 있고, 두보도시 있고, 제자백과 그 말들도 엄청 많잖아. 그걸로 공부해. 남아 놀잖아. 공부해. 그럼 이건 사실 무슨 표현이에요? 얘들아, 그렇게 공부하자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제 팀장으로서 이 팀원들을, 크루를 이끌어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제 옥황상제께서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여기 시대 네 가난은 불가난이야. 그러니까 막 불타는 가난이야. 근데 시는 능히 사람을 궁핍하게 한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가난하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시밖에 거짓말로 하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시를 지어서 궁핍해졌어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시를 지어서 부자가 됐어요 하는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원래 문학은 궁핍함이랑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궁핍함 속에서
결핍 속에서 문학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문학이 사람을 또 결핍, 궁핍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거잖아. 지금 시대에 생각해보면 문학으로 돈 벌고 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뭐, 웹소설 같은 거 쓰면 돈 벌고 하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던 거죠의 맥락은 문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저는 문학도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벼슬살이를 하지 않는 삶을 시짓는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만 한 칸 초옥에 세간이 많기도 많아. 뭐가 있냐면, 나도 있고, 책도 있고, 벼루도 있고, 붓도 있어. 딱 문방사오네. 그러니까 딱 시집고 살면 딱이겠네. 이런 거 갖고 아니 즐기고 어찌하리. 즐기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 국화, 동지에 피고, 그리고 섣달. 그러니까 음력 12월. 요때 핀다. 이 어떤 건곤에, 이 어떤 하늘에 그렇게 만들어졌니? 이 선홍 늙은가 하야 맨날 본다. 여러분, 아까 전에 시상 좀 주세요. 제가 풍월 같은 걸 보고도, 뭐 꽃 같은 걸 보고도 그렇게 시상이 안 나옵니다. 해서 옥황상제가 공부해라 해서 공부한다고 한 다음에 나온 시가 이거야. 어쨌든, 그거 맨날 본다. 나온 시가 이거야. 그래. 그래서 하면은,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늙었어? 내가 그렇게 늙었어? 늙는 줄을 나 몰라. 마음은 젊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애들이랑 놀러 가니까 어떻게 젊은 애들은 나를 늙었다고 해. 이 표현이야. 지금 어디 가서 당했어. 어디 가서 젊은이들한테 긁히고 왔어. 아, 아저씨는 꼰대잖아요. 이런 거 들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늙었어? 아니, 아까 전에 머리 하얀 하레비 뭐 이렇게 놓고는 나를 늙었다 해. 야, 내가 내 얼굴을 내가 못 봤는데 그렇게 벌써 늙었니? 나 엊그제 소년이었는데 그렇게 쉽게 늙었어? 아무리 늙어도 나는 모르겠어. 이러고 있어요. 탄로 그 자체죠. 그지? 점은 번님네야. 야, 젊은이들아. 지금 봐봐. 어디서 긁혔다. 그지? 그런 다음에 내가 그렇게 늙었냐? 아, 몰라. 근데 얘들아. 너 늙은이 비웃지 마. 니들은 안 늙을 줄 알아? 그지? 니들도 늙어. 젊기는 젊은데 그게 늙는 건 더 쉬워. 젊기는 금방이야. 금방 늙는다. 너희도 나만큼 늙으면 누군가가 또 웃는다. 여러분 지금 훈계를 하고 있어. 요짤 아세요? 지금 얘가 웃고 있지. 근데 이게 실제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짤만 본 거라서 얘도 군대에 가요. 그거야.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웃으면 안 돼, 누구든. 어쨌든 70년을 다 지낸 후에 또 8년을 와, 장수했다. 그죠? 70년 다 지낸 후에 8년. 아까 전에 62세였는데. 그러니까 한가한 이 몸이 내가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또 봄을 만나서 격양가를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감사한 거야.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또 한 해가 오니까 또 봄을 만나서 태평성대 노래를 부르노라. 나 이렇게 나이가 늙어간다. 나는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현대시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거 소리내서 읽어보잖아? 기분이 좋아져요. 히히히히, 또 히히히히. 이러도 히히히히, 저러도 히히히히. 매일에 히히히히 하니 이래마도 히히히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살면 되잖아. 사람 다 봐봐. 어리석고 다 어리석어. 하는 일이 다 어리석어. 이렇게도 어리석고 저렇게도 어리석으니까 히히히히 히히히히 하면서 살자. 아마도 어린 것이니까 그냥 어리석은 대로 히히히히 하면서 살면 돼요. 내가 되게 졸렬해. 그러니까 보잘것 없어. 별 볼 일이 없어. 볼품 없어. 근데 졸렬한 중에 더 졸렬해. 이 삶도 졸렬하고 이 학업도 졸렬해. 아우 됐어. 나는 그냥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달관하고 있어. 그리고 아우 늙기는 서러운데 늙지 말고 살고 싶은데 세월이 다 그렇게 가니까 쉽게 가니까 그냥 어떻게 다 늙어. 그렇게 늙을지라도 오래 살아서 놀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늙는 것에 그냥 한탄만 하고 슬퍼만 하고 살면은 그 남은 인생이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그건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 히히히히 하면서
어리석은데 뭐, 나 그냥 졸려라는데 뭐 하면서 그냥 늙어가는 거지. 그렇게 그냥 오래 살아서 오래 놀아야지 하는 겁니다. 내가 늙은 게 서러워. 오래 살기는 어려워. 진실로 오래 살면 늙을수록 더 놀 거야. 라는 자세입니다. 또라. 또 나왔네. 나기망우하여 나는 늙은 줄을 몰라. 이렇게 마음만은 젊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 원래 그래요. 이 마음은 늙지 않아.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절대 안 늙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몇 살이야? 엄마 19살이잖아. 얘기해봐. 그날은 맛있는 거 먹는 날이 될 거야. 그래서 저도 19살이잖아요. 우리 동갑이야. 제가 동갑이야. 어쨌든 지금 이제 46세, 48세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49수. 만권서를 이제 드디어 공부하는 얘기 나온다. 여태껏 시짓고 몰라 히히히히히히 하다가 이제는 공부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권서를 대해서 천고의 벗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지간 가던 길이 야 이거 옛날에 봤던 표현 같아. 가던 길이 여기 마음속에 다 들어옵니다. 진실로 옛날 법과 옛길을 알면은 안 가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하겠다 소리야. 공부하면서 이 경서 읽으면서 살겠다. 또 늙으면 죽기가 쉬워요. 죽으면 친구 없어요. 늙어도 내가 이 벗과 놀 거예요. 너희도 그런 줄 알아. 우리도 그런 줄 알아요. 이제 우리 계속해서 놀자. 이 즐겁게 사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회에서 이 사람이 아까 전에 cheers 하면서 이 한마디 다 이렇게 부른다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흥이 날 거야. 그거야. 내 뜻 아는 번님네는 모두 와서 이제 한데 다 놀자. 모두 와서 한데 노니까 너무 즐겁다. 우리 풍월이 무진장하니까 그렇게 놀자. 아우고 번님네야 모두 오시니까 이 산정이 늙으니 오는 날 더 즐겁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길이 사실은 숲이 깊어. 길이 어두워. 아까 전에 그래서 막 솔길 쓰고 그랬잖아. 그렇지만 자주자주 오세요. 그치? 늙은이. 아까 전에 젊은이한테는 긁혔는데 늙은이를 만나니 반갑고 즐겁다. 우리 늙은이끼리 반갑고 즐거우니까 늙은 줄을 모르겠다. 진실로 늙은 줄을 모르니까 매일 만나 즐기리라. 실제로 이 계회에 이 최연소자가 이 아저씨가 62세 시절에 최연소자는 40세였어요. 그래서 이 20살 차이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우리처럼 한 살 한 살 따져가면서 그러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요 20살 차이에서 이제는 나이가 막 80에 가까워지니까 다 같이 늙어가는 거잖아. 이게 다 같이 늙어서는 우리 다 같이 늙으니까 늙은이를 만나 즐겁구나. 자주자주 오세요. 앞서지지 않게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산중 작곡이 여기까지인 거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냅시다. 작품 전체에 이 서연은 서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산중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 혹은 동기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연 1수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자면 되게 길긴 했지만 내가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소나무에서 연못에서 소박하게 그냥 산채갱 이런 거 먹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을 얘기하면서 한가롭게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그러한 은거생활, 처사로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연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상향을 추구하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간 공간이 무릉도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상 속에 관념적인 이런 공간 자체가 현실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고요. 그래서 어떤 고사들이 인용되고 있었잖아. 그 고사들의 인용을 통해서 이 공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였지. 내가 지금 본사 3에서는 노년, 늙었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 늙었음을 자각했어. 노년의 자각이야. 그러니까 나는 늙음을 받아들이지 않을래 하면서 요새는 리프팅 땡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요. 기술도 없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있고요. 그 현실을 수용하면서 내가 지금 사실은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게 그래서 벗들이 사라지고 그런 거는 그 항상 그대로인 게 없으니까 인생 무상한 거야. 근데 그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성숙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본받을 만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뭐라 그랬냐면 즐거움 속에 시름이 있는 이상적인 아까 전에 계속해서 제가 주제라고 강조했던 뭐? 낙, 즐거움에서 이 그러면서 뭐 한다고? 망우. 그지? 우를 잊어버린다고. 낙이 망우라고요. 이거를 하는 것이 이 이상적 경지가 이 맨 마지막까지 오면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살짝씩 달라지면서 뭐 한다고요? 지수정가에서의 여흥을 진짜 한없이 누렸다. 그죠? 이제는 이 흥이 다 그치? 여기까지면은 벗더라 늙은이를 만나 즐겁다라고 하면서 진짜 할 말은 다 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산종 작곡은 길긴 했지만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